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기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학업이 해당되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기업 대상 무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50세 이상 근로자의 이직이 코로나19와 기술 변화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2021년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료 컨설팅은 올해 5월부터 50세 이상의 이직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기업과 상대적으로 이직자 규모가 큰 중견기업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총 1조 7,229억 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1조 4,834억 원 대비 2,395억 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유망 분야인 미래 신산업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유망 분야에 5,6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 개발과 투자형, 후불형 지원 확대, 협력체 방식 도입을 통해 3,000억 원을 지원해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 부담금을 경감하고 선정평가 체계 개선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중견기업 채용은 크게 늘었지만 불확실한 경기 전망 등으로 투자 실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중견기업 채용은 전년보다 17.1% 증가한 21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채용이 전체 65.7%를 차지했으며 직무별로는 기술 생산직이 41.6%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 24.6%, 영업직 11.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투자 실적은 수요 부진, 불확실한 경기 전망 등으로 인해 2018년 대비 11.2% 감소한 28조 6,4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취업자 수가 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지난 16일 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3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9개월째 줄고 있으며 외환 위기로 지난 1998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이래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업종별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의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직장인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근로자 휴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차 휴가 사용 일수는 10월 9일로 2018년 9월 9일보다 1일 증가했습니다. 2019년 연차 휴가 소진율도 72.4%로 2918년 70/7%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는 7에서 8월 연차 휴가 사용이 2018년 31.6%에서 2019년 20,
1%로 1.5% 감소한 반면 여름 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 휴가 사용은 고루 증가해 여름에 집중되는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사용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는 사업체는 32.4%로 2018년 20%보다 12.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부당해고 사건 등 노동분쟁 해결 기관인 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내년도 노동위 발전 방안을 통해 구제 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계약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일 등 노사 간 분쟁에 대해 조정, 심판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이번 방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성 여부 등 최근 노동 분쟁의 쟁점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 대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노동위의 직권조사 권한 강화, 기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의 제도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법원 인용을 위한 법률 자문단 및 외부 변호사 위탁 등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기업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1.6%의 기업이 올해 기존과 비교해 대내외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32%의 기업은 근무 방식이 변화했다고 답하였으며 변화를 시도한 부분은 재택근무 도입 및 확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18.9%의 기업은 사무 환경을 바꾸었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칸막이 파티션 재설치가 주를 이뤘습니다. 채용 방식에 변화를 준 기업은 16.8%로 다른 변화에 비해 적게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지난 1일 플랫폼 노동자인 크라우드워커가 독일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을 통틀어 최상위급 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로 그간 독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연방노동법원은 근로자들이 계약상 특정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상 자유가 제한되며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전형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회사의 지시에 구속되는 점, 인격적 종속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노동자가 많은 업무를 맡아 경험치 포인트가 쌓이고 레벨이 높아지면 동시에 여러 업무를 할당받아 소득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에 주목해 계속 일을 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정한 점을 근거로 플랫폼 노동자가 사업에 편입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남성들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제도가 확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포함되었으며 이 중 3+3 육아휴직제가 대표적으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첫 달에 최대 200만원, 둘째 달에 최대 250만원, 셋째 달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나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50만원만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올해 2월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직원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정부가 기업에게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일종의 자영업자 성격을 가진 특수고용직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회가 지난 9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중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일반 보험설계사처럼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영업자 성격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지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보험사가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해 남성 보험 설계사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유도하면서 나타났는데 실제 일하는 방식은 일반 보험 설계사와 차이가 없고 근태관리 또한 지점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받는 구조입니다. 이에 관계당국은 다른 직종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직 인정 사례가 발견된다면서 이들이 실질적인 노무 제공자인지 다른 노무 용역을 제공받는 자영업자, 즉 대리점 사장님인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라 할지라도 이들의 주된 경제활동이 보험 설계업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